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앞으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 의무 조항도 없어져 벌금도 없어지지만 무보험자가 1,300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연방하원은 오늘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을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세제 개혁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제 개혁안은 법인세율 및 개인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주택 모기지에 대한 이자의 공제 한도를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낮춥니다.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를 합한 납부액에 대해 $10,000까지 연방세에서 제외해 주택가격과 지방세가 높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주 등지의 주민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게 됐습니다. 소득의 10%를 넘는 높은 의료 비용과 학자금 융자에 대한 납부이자, 은퇴연금 등에 대한 세액 공제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면제받는 수업료에 대해서도 계속 무과세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는 현재보다 2배 많은 24,000달러로 조정했고 부양자녀 세액공제 역시 2배 오른 1인당 2,000달러로 정해졌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 의무화가 폐지됨으로써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10년간 1,300만 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어제 발생한 워싱턴주 시애틀 앰트랙 탈선 사고는 커브길 과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도교통안전위원회 등은 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18일 오전 워싱턴주에서 탈선 사고를 일으킨 앰트랙 열차가 당시 시속 30마일 속도 구간에서 시속 80마일로 달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커브길에서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렸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일 철도교통안전위원회 벨라딘자르 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사고 열차의 후방 기관차 데이터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며 현재 엔지니어 승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그러나 엔지니어와 승무원들이 크게 다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열차는 워싱턴주 당국이 1억 8천만 달러를 투입해 신설한 고속 구간에 처음 투입됐습니다. 주 교통당국은 수주간의 시험 운행을 거친 후 열차 운행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앰트랙이 이 구간에 자동으로 감속하거나 정지하는 기능인 파지티브 트레인 컨트롤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파지티브 트레인 컨트롤 기술은 철도교통안전위원회가 앰트랙 측에 요구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내년 말로 연장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네일과 세탁업소들에 대한 환경보호 설치 비용 지원 법안의 입법이 결국 좌절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끝내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을 기약한다지만 업계 실망은 큽니다. 18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끝내 네일 및 세탁업소 환경시설 비용 지원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날부터 결국 법안은 자동 사장됐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관심 법안 중 하나인 네일 및 세탁업소 환경시설 비용 지원 법안이 어렵게 주지사 책상 위로 보내졌지만 결실 없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법안은 뉴욕주 스몰 비즈니스 재정 지원 기관인 뉴욕주 얼반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을 통해 보조금 이나 리볼링 서비스 등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해 네일업소나 세탁업소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랑캠 뉴욕주 하원 의원과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이 발의하고 다음 달 상하원이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하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았으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네일 및 세탁업소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폐업 위기에 직면해 왔습니다. 세탁업소들은 주거용 건물 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 2020년 12월 21일까지 버크 기계 사용을 중지하고 하이드로카본 기기 등 대체 솔벤트 기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네일업소들은 뉴욕주 규정에 맞는 환기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동안 믿음직하지 않았던 재외공관, 앞으로는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권익에 집중하는 새로운 재외공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8일 재외공관장 등 241명을 초청한 청와대 영빈관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와 국민들에게 재외공관은 국가와 마찬가지라며 재외공관은 갑질하거나 군림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외교를 관통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익과 국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발리 섬으로 전세기를 띄운 사실을 언급하며 외교부가 발빠르게 움직인 좋은 사례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외공관의 관심은 첫째도 둘째도 동포들과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실리적 외교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서 분단된 채 강대국들과 이웃해 있는 지정학적 조건은 시련과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지정학적 조건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국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의 쇄신 작업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합리적인 차별 요소들을 없애고 상호 존중하는 개방적인 조직 문화 확립을 당부했습니다. 맨해튼과 브롱스 4곳에서 서민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총 300여 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브롱스 베드포드 파크의 2600호 그랜드 콩코스와 모리사니아의 세인 어거스틴이 11일과 13일 각각 93세대와 76세대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랜드 콩코스 아파트는 스튜디오에서 3베드룸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고 1인 가구일 경우 연소득 최저 3515달러, 최고 86,840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여도 원베드룸 입주가 허용됩니다. 6인 가족의 경우 3베드룸 연소득 최저 45,292달러, 최고 143,910달러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 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세인 어거스틴 아파트는 원베드 렌트비가 718에서 880달러입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연소득 최저 27,085달러, 최고 40,080달러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감일은 2월 15일입니다. 14일부터 맨해튼 572 11 애비뉴 아파트도 스튜디오부터 2베드 유닛까지 46세대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맨해튼의 로우 이스트 사이드 에섹스 크로싱 사이트 2도 14일부터 98세대를 모집 중입니다. 입주 희망자는 뉴욕시 서민아파트 웹사이트를 방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으로 뉴욕시 거주자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서는 한국어 번역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욕시의 한 지붕 두 가족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앞지르는 렌트비로 나만의 공간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뉴요커들의 수입 대비 렌트 지출 비율은 41.2%로 적정선 30%를 11%포인트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렌트 부담이 크다 보니 한 가구의 룸메이트 혹은 부모 등 가족과 함께 두 가족 생활을 하고 있는 세입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높은 40.0%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에는 31.4%였는데 11년 만에 렌트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정보 리서치 전문 회사 진로우가 23에서 65세 사이 근로 연령대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의 전국 평균은 30%를 기록했으며 이것도 2005년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9%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한 지붕 두 가족 비율은 특히 20대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져 54.5%로 절반 이상이 룸메이트 혹은 부모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로우는 렌트 상승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보니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거주 형태를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연령대별 한 지붕 두 가족 비율은 30대가 26.2%, 40대가 20.3%를, 50대가 28.4%, 60대가 26.5%를 기록했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45.5%를 기록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탈락률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 인재들의 미국 취업의 문이 크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분 H-1B 비자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심사가 완료된 전체 34,445건의 케이스 가운데 17.6%가 기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승인율도 10%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보충 서류 요청을 받은 케이스는 전체 46.6%였는데 이것도 전년도 27.2%와 비교해 2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신청서에 명시된 연봉이 낮을 경우 또 신청자의 학력이 낮을 경우 두드러지게 보충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예전 같았으면 승인되었을 케이스들이 올해 들어서는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물었던 내용을 반복 확인하는 경우도 많고 추가 서류를 2차례나 보냈음에도 결국 불가 통보를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케이스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발견해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사를 워낙 까다롭게 하다 보니 처리 기간도 대폭 늦어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결국 비자 심사에서 탈락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최근 취업 비자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뉴욕주 내 직장인들에게 내년부터 유급병가 8주가 허용됩니다.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2주까지 가능해지고 임금도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뉴욕주 가족 유급병가 제도가 2018년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최대 8주 유급병가의 주급의 절반인 50%가 지급됩니다. 2019년에는 최대 10주의 유급병가가 주어지고 지급 임금도 55%로 오릅니다. 2020년에는 최대 10주 병가의 주급의 60%가 보장되고 2021년에는 최대 12주간의 병가가 주어집니다. 이때는 주급의 67%가 지급됩니다. 다만 가족 유급병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가 신청 당시 1년 동안 최소 26주간 주 2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했거나 175일간 주 20시간 미만 파타임으로 일했어야 합니다. 12개월 이하 신생아를 둔 부모, 심각한 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배우자, 동거인, 자녀, 입양자녀, 부모와 조부모, 손주 등을 둔 자, 군복무를 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둔 자 등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병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주에게 30일 전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 가족유급병가는 개인업체나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은 제외됩니다. 할러데이 시즌입니다. 소비와 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추구하는 지출에 개인들의 크레딧 카드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개인 재정 전문 업체 컨츄리 파이낸셜이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산을 추가해 지출한 소비자가 10명 중 8명에 달했습니다. 57%는 이번 할러데이 시즌에 크레딧 카드 빚이 늘었다고 답했으며 20%는 응답자가 저축을 깨서 쇼핑을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31%는 연말 소비가 늘면서 새롭게 빚을 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23%만이 예산을 세우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가 늘고 연말 소매 경기가 좋아지면서 경제에 활력을 준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쇼핑을 즐기면서 소비자는 빚더미에 오르게 됐습니다. 시디그룹, JP모건 체이스 등이 저금리 대응책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눈을 돌리면서 크레딧 카드 소지자를 상대로 대출을 확대한 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빚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도 갑자기 비상 상황에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너드월렛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전체 국민의 카드 빚은 13조 달러로 가정평균 15,654달러, 연간 904달러를 카드사의 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송년 행사가 많아지는 연말입니다. 최근 한인사회에서는 매번 똑같은 술자리 대신 실속과 이웃을 챙기는 새로운 연말 문화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사회의 연말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술로 시작해 술로 끝나는 기존 송년 모임이 크게 줄고 있는 반면 나름대로의 연말 추억을 남기기 위한 이른바 실속형 송년회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연말 술자리 대신 가족이나 친한 직장 동료들과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여행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망년의 여행이란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에서부터 그 연말 연시까지는 그런 그 가족끼리나 친구끼리나 동창끼리나 같이 모여서 여행을 가는 이런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그 이름해서 망년의 여행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신조어가 나왔는데요. 한인업체나 기업들의 연말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 기업들은 음주가무 일색인 송년회를 벗어나 기억에 남는 자선 행사를 통한 건전한 기업 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웃과 나눔의 정을 나누는 자선 행사는 받는 이와 주는 이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점차 좀 늘려서 다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쪽을 좀 찾아서 봉사활동은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이 고생했지만 부모님들보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키워준 것도 생각나고 밝은 우리 할머니들 얼굴도 볼 때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렇게 서빙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 좋고. 이외에도 최근 한인사회에서는 사랑의 쌀 나누기와 양로병원 방문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펼쳐지며 건전한 송년 문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속 있고 의미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자는 트렌드 속에 한인사회의 연말 분위기도 한층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에서 250여 명의 한국 태권도인들이 기술을 보급하고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태권도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경연보다는 화합과 단합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온몸을 한 바퀴 이상 돌려 공중 돌려차기로 정확히 목표물을 격파하자 탄성이 나옵니다. 세계 태권도 본부 국기원이 해외 최초로 미주 지역에서 한국 전통 무술인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2017 팬 아메리카 국기원 태권도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2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겨루기 방식의 스포츠 태권도가 아닌 공인 품새, 격파, 태권 체조 등 8개 종목 58개 부분의 무도 태권도 경연으로 진행됐습니다. 태권도 한마당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과의 화합 도모,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각인시켰습니다. 한마당이라는 거 하는 것은 국기원 단증을 소지한 자로서 모든 걸 한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자식까지 다 한 가족이 다 할 수 있는 모든 태권도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다 자기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잔치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로컬 태권도 커뮤니티 내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상 나눠주기식 관행을 타파해 태권도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이의를 두고 있습니다. 또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태권도의 절도 있는 동작과 화려한 격파 등 시범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시범단이 직접 무도 태권도를 교육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제 국내에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 있습니다. 한마당이. 그렇습니다만은 해외에는 상당히 수준이 아직까지도 인식이 덜 됐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번에는 파남이니까 다음에 유럽, 다음에는 아프리카 국가별로도 해서 외국에도 이 선수들이 수준 높게 올라올 수 있게끔 해서 한국과의 선수들을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국기원 측은 이번 태권도 한마당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점점 퇴색돼가고 있는 대한민국 태권도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앞으로 뉴욕, 뉴저지 주요 열차역에 폭발물 자동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17일 척 슈머 연방상원의원은 연방교통안전청에 뉴욕시 지하철 주요 역사를 비롯한 뉴저지 열차역 등에 폭발물 자동 감지기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폭발물 자동 감지기는 행인의 폭발물 소지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맨해튼 지하통로, 자살, 폭탄 등과 같은 테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8일 칼멘팔리아 뉴욕시 교육감은 지난 3년간 성적 부진 학교로 분류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중고교 9곳을 폐교하고 5곳은 인근 학교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적 부진 학교로 분류되지 않았던 5곳도 문을 닫게 됩니다. 퀸즈 파라커웨이 MS53 브라이언 피콜로, 브루클린 칼리지 8 등이 폐교되고 최근 교내 칼부림 사건으로 학생 1명이 숨진 브롱스 얼반 어셈블리 스쿨도 폐교됩니다.
뉴저지 연방상원 코리 부커 의원이 살해 협박을 받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해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에 따라 뉴욕 경찰은 부커 의원의 자택 주변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뉴욕시장 출신인 부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사임을 촉구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26일에서 28일 플러싱 제1교회에서 에스더아 재단이 청소년과 청년 대상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과 정신 건강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선착순 40명을 모집하고 간식과 점심을 제공합니다. 힐링 캠프는 8에서 12학년 청소년 그룹과 18에서 26세 청년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이지만 춥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쌀쌀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겠고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